사실 언급을 안 하고 왔잖아요. 뭐 사드 문제는 꼬랑지를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서 경제적 실리를 얻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예를 들면요.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일주일 정도 후부터 뭐 논의가 된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의 한 적이 없다. 언급된 합의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조약에 보면은 일방이 양 당사자국 중에 일방이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통보하면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통보하면 180일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의지가 있든 한국의 의지가 있든 야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한미 FTA라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야 이거 새로 하자, 이제 없는 거로 하자 이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사항이 아니고 결국 미국 측에서 야 이거 불공정하다.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한테 손해야.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면 6개월 이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정부에나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24조에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재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안 되는 이상 이거는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않습니다. 이거 완전 국민을 속인 건데요, 그러면. 하여튼 정확한 거는 국민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은 미국이 통보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없어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 출신인데요. 한미 FTA 협정은 24조에 따라서 일방이 자 효력을 그만 유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상실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합의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로서는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사드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사드는 뭐 우리 국내에서 시끄럽고 막 한참 무슨 얘기하더니 결국은 가가지고 결국은 사실상 고개를 숙인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또 중국 문제도 생겼고 또 국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것도 남아있는 것 같고 또 대화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백날 대화하려고 해봤자 북한이 난 니네랑 안 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선제 조건을 내걸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선제 조건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국제적인 그 공조 행위에 동참하려면 또 이행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번에 미국 가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괴뢰고 그 다음에 야 니네는 이런 우리가 북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 저기 공동성명에 나오는 그 의무사항 이행이나 해 하면서 사실 청구서 우리들한테 그때 보냈던 것 같은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FTA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뭐 사실상 재협상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사드 문제도 뭐 꼬랑지 내렸는데 내부나 중국 어떻게 설득할 건가라는 문제가 남아있고 뭐 대화를 주도한다는 것도 북한 반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뭐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얻은 거는 별로 없고 결국은 청구서만 받아온 셈이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 맥케인인가요? 군사위원장한테 이 방위비 사정이 이렇다라고 설명만 했을 뿐이지 정상회담에서 그게 크게 의제로 막 격렬하게 다뤄진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 언론에서는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공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JTBC 뉴스부터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뭐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의 말과 한국의 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건 합의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저 당국자들이 전부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멘트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조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야 이거 불공평해 다시 하자 이러면 그게 재협상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 그 성명서에 보면은 거기에 양국 간의 어떤 무역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FTA 관계된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FTA 재협상 여부는 합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방이 통보하면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그 얘기를 사실은
성명서에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재협상하지 않기로 한다. 네. 이게 이런 합의가 있었으면 넣었어야죠. 근데 예, 그런 예. 합의가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FTA 정신을 존중해서 계속 간다. 이게 그렇죠. 오히려 성명서에 예.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요. 변화 없이 간다. 예. 이런 게 합의가 됐으면 성명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자, 그 와중에 또 분담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작전권의 예. 회수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전권을 미국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여지껏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쭉 우리가 기존 논리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가서 또 작전권 조기 환수 얘기가 나왔고 네네. 거기에 큰 틀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우리가 논리가 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국가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폼이 날지 모르지만 예. 결국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비, 그러니까 한미 주둔 방위비 분담을 늘릴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 논리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방위비 분담을 더 해줬으면 하는 참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해. 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분담금 늘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군대 운영권이 너희들한테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 예. 너희 자국을 위해서 군사 운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부담 이렇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어떤 그 설득력이 있게 됐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말로는 뭔가 좀 명분을 우리가 얻은 듯 하지만 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퍼주고 왔고 더군다나 막 40억인가 넘게 투자하기로까지 했으니까 선물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예. 청구서 받아오고 그런데 명분이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공수표 비슷한 의미가 크게 없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요. 예, 오히려 예. 이번에 가서 분담금 부분이나 FTA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고 네. 소위 말해서 뭐 대북 관련 제재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네, 사드 네. 부분이나 네. 잘했지만 이런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얻어내고 나서 이런 언급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같은 분이 요번에 거기 같이 따라갔어야 됐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참 걱정되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국에서 비자를 받았네 못 받았네 같이 갔네 안 갔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답답하네요.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맨 처음에는 북한이 너희는 북미 관계의 문제니까 관여하지 말고 14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너희네가 약속한 거 이행해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민노총 등을 포함한 이 또 촛불 주도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야 우리가 같이 너희네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줘라고 해서 또 청구서 보내고 또 스스로 비정규직 정규화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전국 각지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야 우리도 저기 정규직화 해달라고 또 청구서 내밀었는데 요번에 미국에 또 갔다 왔고 FTA 청구서에 방위비 분담 청구서까지 받아왔으니 이거 저기 뭐야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청구서 수령 정권입니까? 빚 정권입니까? 이게 빚쟁이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가면 또 중국에서 또 청구할 거 아닙니까? 사드 관련해서. 그렇네요. 뭐. 막상 이게 얼마 조금 있다가 G7 정상회담인가 G20이죠. 정상회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면 또 시진핑 만나야 되는데 시진핑한테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또 뭐 시진핑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수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뭐 경제적인 보복 주체 관련해서 한 키를 쥐고, 네네. 그다음에 사드 관련해서 이 사드를 이 경제적 자기네들하고 어떤 카드로 활용하겠죠. 네네. 이게 결국은 뭐 안보 관련된 이 소위 말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카드 갖고 네.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우리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 사이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안보 갖고 경제적 실리 잃고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균형자 이론 이래가지고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기 역할을 할 것처럼 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뭐 지금도 뭐 지금 양쪽 눈치 보기 비슷하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한테도
실리도 있고 중국한테도 실리를 있고 그렇죠. 사실상 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제대로 관철도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더 외교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네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히 오늘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FTA, 한미 FTA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지 재협상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24조에 의해서 일방이 통보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정지되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에 관한 내용이 공동성명서 내용에 포함돼 있네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 정말 FTA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FTA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죠? 그래서 상호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FTA를 매개로. 이런 얘기가 그렇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안 들어갔다고 합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오늘 정말 제대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평소에도 내공이 있으셨지만 오늘 특히 아주 내실 있고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이 FTA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뭐 사실상 재협상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시작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사드 문제도 뭐 꼬랑지 내렸는데 내부나 중국 어떻게 설득할 건가라는 문제가 남아있고 뭐 대화를 주도한다는 것도 북한 반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뭐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얻은 거는 별로 없고 결국은 청구서만 받아온 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 맥케인인가요? 군사위원장한테 이 방위비 사정이 이렇다라고 설명만 했을 뿐이지 예. 정상회담에서 그게 크게 의제로 막 격렬하게 다뤄진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 언론에서는 입니다. 예. 합의가 아니고 네. 통보하면 180일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의지가 있든 네. 한국의 의지가 있든 야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미 FTA라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야 이거 새로 하자, 이제 없는 거로 하자 이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사항이 아니고 결국 미국 측에서 야 이거 불공정하다.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한테 손해야. 네.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면 6개월 이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정부에나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4조에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재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안 되는 이상 이거는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로 우리 국민들은 고개를 숙인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또 중국 문제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또 국내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것도 남아있는 것 같고 또 대화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백날 대화하려고 해봤자 북한이 난 니네랑 안 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선제 조건을 내걸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선제 조건을 이행하려면 국제적인 그 공조 행위에 동참하려면 또 이행도 못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번에 미국 가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괴뢰고 그 다음에 야 니네는 이런 우리가 북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 저기 공동성명에 나오는 그 의무사항 이행이나 해 하면서 사실 청구서 우리들한테 그때 그렇죠. 보냈던 것 같은데 뭐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않습니다. 예. 이거 완전 국민을 속인 건데요, 그러면. 하여튼 정확한 거는 국민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통보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없어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 출신인데요. 한미 FTA 협정은 24조에 따라서 일방이 효력을 그만 유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상실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합의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로서는 재협상할 수밖에 재협상을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거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사드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사드는 뭐 우리 국내에서 시끄럽고 막 한참 무슨 얘기 하더니 결국은 가가지고 결국은 사실상 사실 언급을 안 하고 왔잖아요. 뭐 사드 문제는 꼬랑지를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서 경제적 실리를 얻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예. 예를 들면요.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무슨 일주일 정도 후부터 뭐 논의가 된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논의 한 적이 없다. 네. 이거 언급된 합의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그러는데 없다.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무 FTA 조약에 보면은 일방이 양 당사자국 중에 일방이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통보하면